저의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12월 26일 화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먼저 여기 CNBC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이렇게 또 출발을 하면서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네요. 네, 다우존스는 한 0.3%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S&P 500도 한 0.3%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스닥도 0.4%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지금 다우존스가 한 100% 포인트 정도 이렇게 또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네, 올해 2023년도 이제 마지막 주식시장 이렇게 또 출발하면서 이제 마지막 주거든요. 출발을 하면서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한 8주인가 2달 동안 계속해가지고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크리스마스 이후로 이제 마지막 이렇게 또 상승세를 타면서 마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2023년도 이제 마지막 한 두 달간 주식시장은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게 되네요. 네, 어쨌든 주식시장 계속 잘 오르고 있고요. 조금 배가 아픈 게 제가 거의 다 주식을 팔아버려가지고 너무너무나 배가 아프지만 뭐 어쨌든 간에 내년에 주식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가 또 크리스마스이지 않았었습니까? 크리스마스이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리고 트럼프나 무슨 말을 한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는 크리스마스인데 악담으로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Rot in hell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옥에서 썩어 빠져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 악담을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 측에 있는 이제 자신을 이렇게 또 욕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빠져가지고 썩어 문드러져라 라고 이렇게 또 악담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트럼프가 트럼프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뉴스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크리스마스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덕담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May they rot in hell, Merry Christmas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그릇이 간장 종지 마냥 이렇게 아주 그냥 코딱지만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그에 반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그냥 이 소셜 서비스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간결하게 얘기를 하고 끝냈다고 하네요. 역시 트럼프의 인성은 예전부터 많이들 알고 있죠. 트럼프 인성은 아주 그냥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이 이 대선이지 않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니키 헤일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화당에서의 여성 대선 후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유엔에서도 일하고 그런 이 니키 헤일리가 요즘 들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지금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랑도 지지율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뉴햄프시어에서 단 4%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이 니키 헤일리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 최종 대선 후보로 트럼프보다 니키 헤일리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니키 헤일리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트럼프랑 대결을 하는 것보다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니키 헤일리랑 대결을 하는 게 니키 헤일리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리고 이 트럼프나 둘 다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나이도 너무나 많이 먹었고, 둘 다 별로 인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진짜 트럼프를 아주 그냥 쪽쪽 빠는 사람들만 네, 그렇게 좋아하고 네, 이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댓글을 적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당신네들이 그렇게 쪽쪽 빠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고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번 대선에서 졌죠. 네, 어쨌든 간에 네, 이 나이가 많이 들고 네,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리고 트럼프나 둘 다 싫어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니키 헤일리가 네, 대선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은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다라고 이렇게 네,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 트럼프보다는 니키 헤일리가 최종 후보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네요. 왜냐하면은 어느 뭐 지지율을 이렇게 또 조사를 하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공화당 내에서의 트럼프 지지율은 6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2위는 아직도 이 론 디센티스라고 하거든요. 론 디센티스가 10점 몇 %고 그리고 3위가 바로 니키 헤일리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니키 헤일리는 아마도 이제 다음 주쯤 된다고 하면은 이 론 디센티스를 넘어서 가지고 공화당에서의 2인자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60 몇 %랑 그리고 10 몇 %, 이 니키 헤일리랑 차이가 너무나 나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내년에는 이 트럼프가 이 대통령 대선 후보로 나오지 않을까 공화당에서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트럼프랑 또다시 이렇게 또 붙게 된다는 건데 두 분 다 나이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또 붙었었던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없는 그런 대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게 재미가 문제가 아니죠. 재미가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분명히 여기 이제 이민자로서 우리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모두 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면서 이제 거의 대부분 이민자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민권을 취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들은 이민자로 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백인들보다는 좀 나쁠 거예요. 아무리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완전히 백인 우월주의자거든요. 뭐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또 백인 우월주의자, 이 백인들이 또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눌러놔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제 또 상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백인들이 생 난리를 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소수 민족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차별하는 게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 트럼프가 교육 있지 않습니까? 교육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또 잘라버려가지고 저는 이제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또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학교는 항상 돈이 많고 그리고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가지고는 뭐 돈을 굉장히 잘 쓰는 그런 나라가 미국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살면서.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이런 지원 같은 것들이 끊기다 보니까 저희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좀 지원 좀 해달라고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다시 말해가지고 학교에 돈이 없어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학교에 돈이 없어가지고 뭐 프린팅 페이퍼들 있지 않습니까? 프린팅 페이퍼가 모자르니까 좀 보내달라. 아니면은 뭐 꽉 휴지 있지 않습니까? 요런 이제 클리넥스 같은 거 없으니까 보내달라. 그런 게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된 뒤로, 똑 떨어진 뒤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는 이 교육에도 엄청난 지원이 들어가게 되면서 요즘에는 또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제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어포러블 케어 액트라고 해가지고 오바마 케어라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이 의료보험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나쁘지 않았었습니까? 이 돈이 조금만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의료보험에 가입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싼 의료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뭐 아우트포켓 뭐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또 복잡하게 있어가지고 의료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이 병원에 가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는 돈을 조금 버는 사람들이더라도 이 오바마 케어 액트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의료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의료보험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요거 굉장히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의료보험도 좀 다시 또 민영화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의료보험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잃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의료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보더라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절대 안 돼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트럼프 굉장히 싫어하고요. 트럼프를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얘 완전히 좌빨 아니야? 좌파 새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트럼프를 싫어하면 다 좌파입니까? 뭐 저는 뭐 좌파든 우파건 저는 상관이 없고요. 상관이 없고 그냥 트럼프만 싫습니다. 트럼프만 제발 대통령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고요. 그냥 제가 살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본다고 하면은 이런 뭐 인종차별 같은 것들도 굉장히 더 많았었고, 그리고 이런 백인 우월 같은 것들도 이 백인 우월주의가 더 이렇게 또 생 지랄을 하면서 YTS들이 난리치는 것을 보니까 더 짜증 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교육에 가는 것들도 이렇게 지원 같은 거 다 끊어버리고 의료보험도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절대 되면 안 되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좌파네 뭐 우파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개 짜증 나더라고요. 저는 그냥 트럼프가 싫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콜로라도 법원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도 그거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판결을 내리지 않았었습니까? 수정 헌법에 나온 뭐 14조 이렇게 또 들면서 미국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역 행위를 한 사람들은 공직자를 이렇게 또 맡을 수가 없다. 대통령 후보에도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콜로라도 법원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도 이제 나올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를 아주 그냥 쪽쪽 빠는 이 트럼피 시기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진을 보시다시피 이런 사람들이 콜로라도 대법원장을 이렇게 지금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네요. 아주 그냥 트럼프를 그냥 쪽쪽 빠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피 중에서도 이 트럼피들 이런 사람들이 콜로라도 대법원장을 이렇게 지금 위협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 이 또라이 같은 새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대법원장이 위협을 이렇게 또 느끼고 있다 보니까 FBI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위협을 하는 사람 이렇게 또 트럼피들을 지금 조사를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이렇듯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를 이렇게 추종을 하는 트럼피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아주 그냥 쪽쪽 빠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진짜 과격하거든요.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 이렇게 또 많아가지고 불법 같은 것들을 또 굉장히 많이 저지릅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우리는 의회로 쳐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진짜 쳐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진짜 트럼프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놈들이 이렇게 트럼프를 어마무시하게 지지를 하다 보니까 진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제발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더라도 제발 좀 안 뽑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또 4년 동안 좀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며칠 전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플로리다에 있는 어느 한 이제 쇼핑몰이 있다고 해요. 쇼핑몰에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12풋이라고 합니다. 12풋. 제가 한 2개 이상 들어가는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알리게이터 악어가 600파운드나 된다고 하네요. 600파운드 하면은 제가 3개나 들어가는 악어가 이렇게 또 발견이 돼가지고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겨우 이렇게 또 잡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플로리다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뭐 습지 같은 것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런 알리게이터들이 진짜 많다고 합니다. 악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플로리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악어에 관한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악어가 사람들을 공격을 한다. 먹힐 수도 있죠. 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플로리다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악어들이 이렇게 또 공원에 또 자주 나오다 보니까 영상으로도 또 많이 찍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본다고 하면은 야, 이 플로리다에서 어떻게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 참, 이 플로리다. 이런 좀 위험한 이런 동물들은 좀 뭐 개체수를 줄이던가 아니면은 울타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걔네들만 살 수 있게 이렇게 또 만들던가 해야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야, 진짜 총을 들고 다녀야 하나라는 이런 이제 와일드 라이프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야, 이 나홀로 집의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나홀로 집의 영화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나홀로 집의 영화 2, 2탄 같은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무슨 일이냐면은 어느 이제 6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6살짜리 아이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또 앞두고 22일인가 그때쯤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플로리다 폴트 마이어스로 가야 했다고 해요. 할머니 집이 거기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6살짜리 혼자서 이렇게 또 엄마가 이 공항 측에다가 항공 측에다가 이렇게 아이를 연결해 준다고 하면은 아이를 항공 측에서 잘 비행기 태워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스피릿 항공이라고 합니다. 악명 높은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저가 항공사인 이 스피릿 이 항공에서 이 아이를 필라델피아에서 잘 받아가지고 폴트 마이어스로 이렇게 또 비행기 태워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비행기를 잘못 태워져가지고 올랜도, 플로리다, 똑같은 플로리다이기는 하지만 올랜도로 이렇게 또 갔다. 그리고 그것은 뭐 100만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올랜도로 이렇게 또 보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게 항공사에서 잘못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스피릿 항공사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도 진짜 악명 높기로 굉장히 소문이 자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피릿 항공사는 불친절하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싸기는 싼데 그런데 제 시간에 출발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항상 출발 시간이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은 캔슬이 굉장히 자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계획을 하고 있었던 그 여행 계획이 모두 다 틀어지는 등 그런 일들이 또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스피릿 항공사를 많이 이용을 하는 이유는 싸기 때문에 가장 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많이 이용을 하기는 하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스피릿 항공사의 이제 악명 높은 거는 더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이 아이 6살짜리 아닙니까? 야, 6살짜리 아니면 저 같으면은 너무나 좀 불안해가지고 혼자서 못 보낼 텐데 이 나홀로 집의 2 영화 같이 실제로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CNBC 이 뉴스 이 채널에서 미국 내에서 가장 좋은 이제 공항 그리고 이제 가장 악명이 높은 공항 이렇게 순위를 이렇게 또 매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뭐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일상생활로 이렇게 또 돌아가고 있으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도 여행을 하거든요. 비행기를 굉장히 많이 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가장 좋은 이 미국 내에서 이 공항이 어디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나요? 그에 반해 가지고 가장 나쁜 공항은 어디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 순위에 뭐 좋든 나쁘든 간에 LA 항공도 이렇게 또 껴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가장 좋은 이 탑 5 이 공항을 본다고 하면은 미네아폴리스 공항이라고 합니다. 이 미네아폴리스의 국제공항이 뭐 가장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공항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 평가를 냈냐면은 공항에서 이 비행기가 출발하는 정시에 출발을 하는 지연이 되지 않는 그런 거를 이렇게 또 봤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공항의 깨끗함 그런 거 봤다고 하고 그리고 이 공항 안에 있는 편의 시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봤다고 하네요.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네아폴리스가 1위라고 하고요. 2위는 시애틀 타코마 공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위는 디트로이트 공항이라고요. 그리고 4위는 피닉스 공항이라고 하고 그리고 5위는 아틀란타 공항이라고 하네요. LAX 없는데? 그러면은 가장 나쁜 이 탑 5 안에
들어가나? 네, 어디 한번 보자고요. 여기 또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이 공항은 바로 샌프란시스코 공항이라고 합니다. 예, 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본다고 하면은 비행기들이 지연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좀 지저분하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뭐 편의시설도 뭐 별로 없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이 미국 내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이 공항은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2위는 라스베가스라고 합니다. 오, 라스베가스 저는 공항에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라스베가스 한다고 하면 이제 미국 내에서도 가장 많이 미국 사람들이 가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이 라스베가스가 또 어른들의 오락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악명 높은 이 공항 2위로 뽑혔다라는 게 좀 의아해하네요. 그리고 이 3위로 본다고 하면은 덴버라고 하고요. 덴버 콜로라도 이 공항이 미국 내에서 제일 크다고 이렇게 또 들었는데 덴버가 또 악명 높은 공항 3위로 이렇게 또 뽑혔고 그리고 4위를 본다고 하면은 이 텍사스의 뭐 폴트 라우더랜지 뭔지 이 공항이 이렇게 또 뽑혔다고 하고 그리고 5위는 뉴월트 리버티 이 공항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악명 높은 이 공항을 본다고 하면은 1위가 또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2위가 라스베가스라고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또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LAX는 여기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LAX가 좋은 곳에도 이렇게 또 포함이 되지 않고 그냥 중간인가 봐요. 그러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공항 그러네요. 그런 데는 그냥 차 타고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어저께가 또 크리스마스이지 않았습니까? 크리스마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선물을 어마무시하게 또 주고받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 내에서 크리스마스만 된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이 기프트 카드가 이렇게 또 팔리게 되는데 이 기프트 카드를 본다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빨리 써버려라 라는 그런 이 충고를 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기프트 카드를 본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받아놓고 좀 이제 나중에 쓰려고 둔다고 하네요. 그렇게 둔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거의 다 안 쓴다고 합니다. 안 쓰는 게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아니면은 조금 써가지고 남는다고 하면은 그거 그냥 안 쓴다고 하거든요. 뭐 몇 센트 남는다고 하면은 안 쓰지 않습니까? $10 아래로 남는다고 하면은 요거 뭐 어떻게 쓰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안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또 모은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기프트 카드를 본다고 하면은 크리스마스나 이렇게 또 주고받는 이런 선물들 중에 이런 기프트 카드가 이렇게 또 많은데 $21 빌리언 이렇게 또 이용을 하게 되면서 그 중에 한 60% 정도는 안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기프트 카드를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빨리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또 쓰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또 충고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번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기프트 카드를 받으셨다고 하면은 빨리 가서 그냥 쓰세요. 빨리 가서 쓰는 게 나중에 본다고 하면 그것도 잃어버리고 또 안 쓰고 그럴 때가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가서 쓰는 게 장땡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빨리 가서 쓰시기를 또 충고해드려 보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애플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애플이 특허 침해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애플 워치를 이렇게 미국 내에서 판매를 하는 것을 이번에는 완전히 금지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애플에서 애플 워치 시리즈 9이랑 그리고 울트라 2 이제 판매하는 것을 중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판매 금지는 아니었습니다. 판매 금지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정부에서 판매 금지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애플 워치가 이제 중국이나 뭐 그런 데서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오지 않습니까? 오는데 특허를 침해를 했기 때문에 수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버렸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는 애플 워치 새로운 기종 이제 팔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에서는 지금 항소를 하고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과연 이 애플에서는 이 특허 침해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애플 워치를 판매를 못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판결이 나올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인데 아니 이런 특허도 잘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특허 분쟁이 예전부터 있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산소 포화도를 여기에서 이 애플 워치에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것을 원래 다른 회사 뭐 마시모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이 특허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원래 특허 분쟁이 있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애플한테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잘 합의를 봐가지고 뭐 특허값을 주던지 해가지고 잘 해결해 봤으면은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애플 워치를 본다고 하면은 가격이 싸지도 않아요. 무지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네, 뭐 400달러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하는데, 네, 시리즈 9이나 그리고 이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800달러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싼 워치를 이렇게 특허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렇게 또 팔았다라는 게 그리고 이 기업이 전 세계 최고 기업인 애플에서 이렇게 또 했다라는 게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제발 이 특허 문제 잘 마무리해가지고 이 애플에서도 이 애플 워치 빨리 잘 팔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이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은 돈도 많은 기업이 아니 왜 특허 문제 이렇게 휘말려가지고 줄 거 그냥 줘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구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구글에서는 올해 초에 한 10,000여 명 가량을 해고를 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또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10,000여 명 가량에 이렇게 또 잘랐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구글을 본다고 하면은 조만간 아마도 한 30,000여 명 정도를 더 이렇게 또 자르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구글에서 30,000여 명이나 이렇게 또 자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AI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I가 사람의 일을, 특히 구글 안에서의 일을 계속 대체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이 광고 분야 있지 않습니까? 이 구글을 본다고 하면은 광고로 어마무시하게 돈을 이렇게 또 벌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수익이 광고입니다. 광고이다 보니까 애플에서 또 일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분야가 이렇게 또 광고 분야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거의 30,000여 명이나 이렇게 또 자르려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AI가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특히 이런 테크 기업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 더 빠르게 사람들이 대체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내년쯤에는 내년 초에 또 구글에서 30,000여 명 가량 이렇게 또 해고가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주주들한테는 좋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비용 절감이 확실하게 엄청나게 될 테니까 주주들한테는 좋지만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여기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또 일을 잃게 되니까 이것도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구글에서부터 AI로 사람들이 또 대체가 된다고 하니까 와, 이 구글에서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또 다른 기업들로 이렇게 또 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려를 했던 것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AI 때문에 실직을 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맨 나중에는 전부 다 AI, 휴머노이드 로봇 그런 것들이 이제 일을 다 하고 그럴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로버트 세나 그런 거 빨리빨리 걷어가지고 뭐 유니버셜 인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정부가 이렇게 돈 그냥 나눠주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나중에 AI가 다 일을 한다고 하면은 휴머노이드가 다 일을 한다고 하면은 말이죠. 그렇게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이 주식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올해 초를 본다고 하면은 괜히 좀 나빴거든요. 나빴다가 어마무시하게 또 잘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잘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빛났던 그런 주식들을 본다고 하면은 바로 Magnificent Seven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주들 7주들에 대해 가지고 어마무시한 급성장을 이렇게 또 하게 됐는데 그런 이제 주식들을 본다고 하면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알파벳, 메타 7주들에 대해 가지고 올해 들어가지고 막 뭐 50%에서 뭐 100% 이상 주식이 오르는 등 엄청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이 Magnificent Seven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좀 버블도 많이 껴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상승을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1990년대 이렇게 또 테크 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거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 Magnificent Seven이 올해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AI 아닙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이 AI 분야에서 버블이 이렇게 또 끼게 되면서 이 Magnificent Seven도 이렇게 또 엄청나게 상승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과연 이 버블이 내년 들어가지고 꺼질지 아니면은 이 AI가 더 탄력을 받아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버블이 아니고 실제다라고 이렇게 또 판명이 날지 뉴스를 한번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글에서 이렇게 AI가 지금 사람들의 일을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만여 명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버블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더 월스트리트 조널을 본다고 하면은 이 넷플릭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넷플릭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키즈를 본다고 하면은 키즈들이 넷플릭스보다는 이 유튜브를 더 선호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통계치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 넷플릭스에서는 이런 어린 아이들을 잡기 위해 가지고 계획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어린 아이들을 본다고 하면은 뭐 유튜브를 더 선호를 하면서 이런 쇼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도 이런 긴 영상보다는 쇼츠를 거의 대부분 본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에서도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어린 아이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먹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고객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런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획을 전면적으로 지금 수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쇼츠가 요즘에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도 한번 컨텐츠를 만든 적이 있었죠.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쇼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쇼츠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한 개인가 두 개 만들고 말았죠. 쇼츠를 더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케이스 실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연준에서 뭐 금리도 이제 조만간 내릴 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기지율도 이렇게 지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집값이 지금 계속 잘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난 10월달 이 미국의 이 주택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또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저번 연도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1년치를 이렇게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4.8%나 미국의 집값이 올랐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연중 최고치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피치 크레딧 레이팅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이 피치에서 본다고 하면은 피치에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그리고 이 모기지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모기지도 이제 내년 간다고 하면은 계속 내려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집값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집값 한 88% 정도는 미국에 있는 집들 88% 정도는 버블이 껴 있다. 지금 오버밸류가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이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모기지율이 내려가다 보니까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내년에 아마도 집값이 3% 정도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은 모기지율도 이 주택담보대출률도 이렇게 또 내려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집을 사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아무 때나 살 수가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모기지를 끼고 사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모기지율이 내려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아마도 내년쯤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집을 이렇게 또 사려고 하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갈 수가 있다. 공급과 그리고 수요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아마도 내년에는 집값이 오를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위스콘신에 있는 어느 이제 농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농장주가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 전에 구입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무슨 뭐 호박밭이었다고 해요. 호박밭인데 굉장히 많은 큰 에이커에 굉장히 큰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시가를 본다고 하면은 한 60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땅이 굉장히 좀 좋은 위치에 있나 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또 지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땅이 최적의 장소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농부한테 그 땅을 자그마치
76 밀리언 달러, 7,600만 달러를 주고 그 땅을 구입을 했다. 60만 달러짜리 땅을 7,600만 달러 주고 그 땅을 이렇게 또 구입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자그마치 한 120배 정도를 벌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 땅의 가치의 120배. 아주 그냥 이 로또가 터진 거죠. 로또가 아주 그냥 대박이 나지 않았나 이 농장 주인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호박 농장을 사가지고 이 위스콘신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갸부럽네요. 갸부러워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세력이 있다고요. 친이란 세력을 공격을 하라라고 이렇게 또 작전을 부여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여기 이제 친이란 세력, 이라크에 있는 이 친이란 세력이 미군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서 미군 3명이 이렇게 또 다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을 건드리면은 큰일 난다 라는 거에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친이란 세력, 이 이라크에 있는 이 친이란 세력을 공격을 해라. 이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아마 쥐도새도 모르게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본다고 하면은 미국 진짜 무서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NPR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하고 이 가자지구에서의 하마스 무장조직 간의 이 전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가자지구 내에서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망한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2만여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을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 가자 북부 지역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자 북부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완전히 초토화가 나게 되면서 하마스 무장 조직 북부 지역에 있는 것은 다 해체가 완료가 된 상태이다. 거의 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부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부도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공격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좀 수개월이 걸릴 것 같긴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면전을 하고 있었는데 풀 스케일 이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스케일 다운을 할 준비가 벌써 다 됐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조만간 이 전면전 엄청나게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케일 다운을 해가지고 좀 약하게 전쟁을 이렇게 또 계속 치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이 휴전을 지금 할 생각은 없다고요. 앞으로도 한 수개월간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타냐후도 이렇게 가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혀 이 휴전을 할 생각이 없다. 우리는 계속 해가지고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수개월이 남았다고 하니까 뭐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케일 다운 공격을 하는 것을 좀 줄이기는 줄이겠지만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하마스 무장 조직들, 이 테러리스트들 완전히 다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민간인들의 피해는 정말 좀 줄여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어제 프랑스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말도 안 되는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무슨 일이냐면은 어느 남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남성이 자신의 와이프랑 그리고 이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4명을 다 살인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또 발각이 됐냐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이웃 주변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피가 너무나 많이 고여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들어가서 보니까 엄마도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 4명 다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또 사살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또 조사를 하고 보니까 이 아빠가 이렇게 또 이런 짓을 저질렀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체포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도 이런 좀 전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폭력적인 이런 전과가 있어가지고 예전에도 이 부인 있지 않습니까? 부인을 이렇게 폭행을 했나 찔렀나 그래가지고 경찰 한번 잡혔대요. 잡혔는데 아무래도 이제 와이프이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남편이다 보니까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풀려나게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IT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이 IT 사람이라고 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크리스마스 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진짜 끔찍한 일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아르헨티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이 아르헨티나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또 뽑히게 되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져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르헨티나를 본다고 하면은 가장 큰 이 지폐를 본다고 하면은 2,000페소라고 합니다. 2,000페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아르헨티나의 환율을 본다고 하면은 달러 블루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식적인 환율이 아니라 실제적인 환율을 본다고 하면은 1달러당 1,000페소가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큰 지폐 2,000페소의 가치를 본다고 하면은 2달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2달러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새로운 지폐를 지금 또 만들어가지고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이번에는 지금 현재 이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높은 이 지폐 단위의 10배가 되는 2만 페소짜리 아니면은 5만 페소짜리 이 두 개를 지금 찍어내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야,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아르헨티나 지폐 완전히 다 쓰레기 되는 게 아닐까.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새로운 이 미엘리라고 하는 이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아르헨티나의 중앙은행을 없애버린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공식 통화를 달러로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또 새로운 지표를 이렇게 또 발행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을까 아르헨티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가 또 크리스마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페루 있지 않습니까? 페루에서 크리스마스 어제 이 크리스마스 복장을 한 경찰들이 이 마약 사범들을 이렇게 또 잡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그때쯤 해가지고 산타 복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마약 갱단들도 좀 안심을 할 거지 않습니까? 설마 얘네들이 경찰이겠어라고 안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또 노리면서 페루 경찰들이 이 산타 복장을 해가지고 이 마약 갱단들을 이렇게 또 잡아버렸다고 하네요. 이 뉴스를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봤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작전을 또 썼는데 또 먹혀 들어갔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할까요? 이제는 안 먹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페루에서는 또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또 마약 갱단들을 이렇게 또 잡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